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처지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거 밑도 끝도 없이 이용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뭐 금전적으로 아니면 이제 뭐 직업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겁니다. 예. 사실 여유를 가지기 힘들죠. 왜냐하면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뭐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 분위기 뭐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아무래도 뭐 작년보다 좀 분위기 안 좋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좀 오래 와가지고 좀 힘들어진 사람도 있고요. 근데 나보다도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좀 처지가 안 좋아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빚이 있는데 빚 갚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그만뒀는데 현재까지 일을 안 하고 있다거나 뭐 계속 놀 생각만 한다거나 아니면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처지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도와야 할 것이냐, 이거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물론 뭐 돕고 안 돕고는 자유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누굴 돕기가 상당히 좀 난감해요, 이게. 예.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자를 도와준다고 해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게. 그리고 점점 뭐 사람들도 예전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후원금을 기탁한다거나 이런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아마 올해 겨울이 끝나봐야 알 것 같은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아마 올해 뭐 성금 모금 같은 것도 좀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예. 뭐 구세군 자선 냄비도 사람들이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왜 성금이 적을까? 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뭐 모금을 적게 하는 걸까?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뭐 좀 심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뭐 지금 살아가는데 크게 걱정이 없어야 이제 남을 도와야겠다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서민들은. 나도 지금 처지가 안 좋은데, 나도 지금 내년을 걱정하고, 우리 회사 분위기도 안 좋은데, 내가 누굴 돕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돕거나 이제 뭐 내가 내 돈을 써가지고 후원하는 것도 좀 주저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후원단체를 못 믿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후원단체 중에 사실 뭐, 정말 자신들이 후원받은 금액을 한 푼도 남김없이 공개하는 그런 후원단체는 없잖아요, 아직. 그리고 과거에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뭐 차폭한다거나 이제 개인적으로 써다가 걸린 사례도 있다 보니까 못 믿는 것도 있고, 음, 뭐 그런 거 차치하더라도 요즘에는 좀 그래요. 우리가 누굴 돕는다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예. 그리고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는 마음 못 가진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뭐 내가 뭔가 돕는다고 그 사람이 고마워할 거나 이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예. 그리고 도와주더라도 사람을 봐가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한 번 도움받으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 예전에 그 시청자 고민 사연에 나왔던 건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했을 겁니다. 뭐냐면, 그 대전에 사는 30대 남자분인데, 그분은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열심히 사는 분인데, 그분 친구분 중에 이제 좀 형편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안 좋냐 하면, 아버지하고 단둘이 임대 아파트 사는데, 둘 다 돈을 안 벌어. 그러니까 돈을 안 번 지가 몇 달 된 게 아니라 쭉 된 거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아주 많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취업 의지도 없고 뭔가 자력갱생 의지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좀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친구로 두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분이 돈을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 뭐냐 하면 그 친구가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하는 게 낙이야. 근데 게임 하려면 게임방 가야 되는데 그 게임방 가는 거 돈이잖아요. 게임방 가면 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간식거리 먹을 거 아니야. 뭐 핫도그, 라면 같은 거. 요즘에는 뭐 PC방이 뭐 다 나오잖아요. 뭐 피자도 나오고 햄버거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먹는 거 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돈이 없잖아. 경제활동 안 하니까. 그 친구 보고 사달라고 하는 거죠. PC방비 내죠. 간식비 내죠. 담배값 하죠. 아주 물주죠, 물주. 그러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은 안 하는 거야.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뭐 수년째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쪽이 지치는 거죠, 이게. 이게 과연 친구하기 맞냐? 연을 봤을 때 이거 친구하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좀 많아. 누구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좀 꾸준하게 도움받으면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우리는 이런 사람을 도와줄 것이냐? 도와주면 안 돼요.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고생 좀 해봐야 돼.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좀 없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마 자원봉사를 해보신 분이면 알 거야. 뭐냐면 자원봉사하면 이제 어려운 뉴스 덮거든요. 뭐 김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집안 청소하면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잘 안 해. 늘상 받다 보니까 익숙한 거야 이게. 자꾸 이것저것 더 해달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뭔가 이상해. 사실 이거 안 도와주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네. 우리가 무슨 맡겨놨나? 우리 안 오면 그만이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해를 가한다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근데 요즘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한없이 잘해주고 챙겨줬는데 그 사람을 뭔가 범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이런 거야 뭐냐 하면 나를 챙겨주고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사람한테 이제 뭐 집에 가가지고 뭐 물건을 훔치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떼먹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케이스. 이런 기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가진 입장이면 약자를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면 야 세상 고마운 줄 모르네. 기껏 도와줬더니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해? 그래 앞으로 안 도와줄게. 니들 한번 니들 의지로 한번 살아봐. 이런 마음 듭니까? 남을 도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남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막 돕지 마세요. 무신양면으로 하지 마. 무신양면으로. 밑도 끝도 없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뭔가 고마운 거 못 느낀다. 나한테 뭔가 선을 넘는다. 그러면 도와주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이 도움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절대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 안 도우는 현상은 더 심해질 거라 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비정상이 난무하는 빌런의 시대로 왔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죠. 약간 정상적으로 사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런 사람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상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일단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기네 사는 건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우리 생각 살면서 남한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주면 안 돼. 피해 줬으면 사과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남한테 민폐를 해도 미안해 하기는커녕 우리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많잖아 이게. 뭐 교통사고 자기가 일으켰으면 사과하고 치료비 주고 해야 되는데 나 돈 없다 배째라 나 보험 가입 안 돼 있다 이딴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많잖아. 그럼 정상으로 볼 필요가 없죠 이게. 예.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예. 남한테 피해 줬는데 보상 안 하는 사람 대부분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는 사람.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남한테 뭔가 이제 보상해야겠다 마음을 안 가지는 거야.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돈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좀 치사할 수 있지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 판단할 때 절대 100은 없지만 적어도 한 80 이상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법을 지키며 삽니다. 이건 나이를 먹었다면 아실 거예요. 적어도 내가 돈이 있다는 거는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 살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가진 돈이 없고 이제 집마다 빚이 많고 그 빚을 못 갚는 사람 많고 채무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메탄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빌런으로 살겠습니까? 빌런으로 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빌런들의 정상시대라고. 예.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해하고 민폐 끼치고 갑질하고 책임 안 지고 이런 빌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빌런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의식주가 크게 문제가 없어야 돼. 뭐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런 채무의 압박이 없고 정상 직장 다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이러면 웬만하면 남한테 피해 안 줍니다. 내게 소중하면 남의 거 소중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진 게 없고 힘들게 사는 분들은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어쩌라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좀 없는 사람들을 잘 안 도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 안 도울 겁니다. 왜냐? 일단 나도 힘든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와줘도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없는 사람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왜냐? 없는 사람들이 자꾸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해악이나 범죄행위를 더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제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진 게 없고 악간이 못한 사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없는 사람 입장에 되시면 안 됩니다. 예. 가진 게 없고 힘들게 살고 빚 갚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상에 살아가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